자, 이제 깊이 있는 코너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가 되겠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 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예고를 잠깐 해드리긴 했어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빌딩 내지는 뭐 리빌딩 아니면 리뉴얼 뭐 이런 영어식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한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한샘,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전환점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이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2013년도부터 보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한 2년 만에 주가가 12배까지 상승했었던 종목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소위 말해서 과거의 영광이라는 악칭이 붙었기도 했었는데요. 2020년도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2020년도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점으로 상당히 변모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분기 실적 리뷰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 5,172억 원 YY로 본다라면 25.9%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사실 전년 동기가 4,1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상당히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거고, 사실 그리고 2015년도 4분기 이래로 거의 4년 6개월 만에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었던 원분기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브레이크다운을 말씀드려보면 온라인 가구 부분이 YY 35%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리하우스 부분이 YY 29%까지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좀 재미있는 지표를 하나 봤는데 뭐죠? 한 사람당 하루에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씩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가구에 대한 소비 증대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니즈 증대로 연결이 되고 있고, 몇 가지 정성적인 지표 더 말씀드려보면 실질적으로 집안에 나만의 공간을 꾸미길 희망하는 비중 자체도 85.1%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립된 공간, 원추, 원하는 바죠. 조금 전에 이제 화면 나갔습니다만 뭐 집들이 다 저렇게 좋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의 이제 꿈이고 욕망이긴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이 기업이 주목을 많이 받는데, 실적에서 이제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분야가 주택 거래량하고 부동산 규제 체계에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어떨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말씀 주신 주택 거래량도 그렇고 부동산 규제책도 너무나도 호재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주택 거래량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호재인가요? 네, 호재성입니다. 사실 2020년도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2019년도 말부터 주택 거래량을 찍어봤을 때 2020년도 1분기는 어떻게 보면 기예정되어 있었던 실적 서프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년도 말부터 주택 거래량 어마어마한 속도로 폭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부동산 규제책도 사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가 워낙 세게 들어가다 보니까 인테리어 시장 규모 증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공급 물량과 저희 리하우스 매출을 같이 그려본 결과 역의 상관관계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재건축 재개발 시장 규모랑 인테리어 전체 시장 규모의 YY도 한 표에 그려봤을 때 역의 상관관계가 도출이 되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주택을 거래하면은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다들 원하는 바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집의 역할에 대한 인식, 네.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 네. 그러니까 잠깐 들렸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주하는, 아까 이제 데이터를 좀 보여주시긴 했는데 저부터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어쩔 수 없이 방송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집에서 재택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 가지고 좀 더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집에 대한 역할 변모라던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단순히 저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 재택근무 때문에 집에서 근무를 회사 하고 내에서도 순환근무 이렇게 하시죠? 네, 맞습니다. 재택 순환근무. 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고 말 그대로 회사의 공간이자 카페이자 헬스장도 못 가니까 홈트의 공간이자 다양한 역할 변모가 시작되고, 이러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가구 수요 증대, 인테리어 수요 증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인테리어 부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근거가 사실 이 인테리어 시장이라는 게 특수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거든요. 일례로 전체에서 가장 크다는 한샘마저도 마켓시어가 2.1%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마켓시어를 누가 먹고 있냐? 즉 비브랜드 업체들이 60% 이상의 마켓시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소 브랜드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업자들이 대다수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올 초를 기점으로 한샘이 가격이나 전략 그리고 서비스 강화 전략들을 펼치면서 이러한 마켓시어를 꾸준히 확보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산을 해보건대 매년 한샘이 0.5%포인트씩만 마켓시어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더라도 2019년도 기점으로 2022년도에 약 2.4배까지 증가가 가능하겠다. 레이하우스 매출 중심으로 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B2C라는 일반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연관된 그런 업종, 분야를 봤는데,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 통으로 많이 들어가거나 건설 업체들한테 들어가는 분야, 여기는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책의 악재가 좀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 B2B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 기대감을 다소 낮추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코렐레이션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상 B2B 매출은 입주 물량과 코렐레이션이 0.83 수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이 말인 즉슨 향후에 B2B 매출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주택이 공급되는 4가지 사이클, 즉 택지 공급에서 인허가 그리고 착공 및 분양에서 준공 및 입주라는 사이클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택지 공급 자체가 2010년도 피크를 찍고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네. 따라서 입주 물량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B2B 매출에 대해서는 성장 기대감을 낮추셔야 되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30% 언더로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B2C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부동산 규제책하고 근데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부동산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신규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을 지금 더 한계적으로 늘리지 못한다. 네. 그래서 B2B의 분야는 조금 실적이 낮아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해석되는군요.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책이 나오면서 네. 부동산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한샘은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인지 현재의 뭐 앞으로 주가 전망 요것도 한번 전망해 보신다면요. 네, 제가 목표 주가 15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한샘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목표 주가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즉,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어려운 종목인데 따라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이때까지 한샘의 주가에 있어서 어떤 지표가 상당히 설명력이 높아왔냐라고 봐보니까 제가 X축을 레베뉴 YY, 즉 실적 성장성으로 두고 Y축을 PSR로 들었을 때 R스퀘어 값이 0.69까지 나오거든요. 즉, 어려운데요. 좀 네. 천천히. 네. 그래서 이때까지 한샘의 주가에 있어서 그 네. 누구도 인식을 하지 못했었지만 PSR이라는 지표가 상당히 설명력이 높아왔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였고요. 따라서 제가 PSR이라는 지표를 썼을 때 목표 주가 15만 원을 도출했고 판매 프라이스 세일즈 뭔가요? 네, 네. X축을 그 매출액 매출. 상장률로 두고 Y축을 PSR로 뒀을 때 둘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R스퀘어 값을 도출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의 매출 성장률을 적용해서 타겟 PSR을 적용을 한 거고요. 네. 그 결과 목표 주가 15만 원이 도출이 됐다. 15만 원. 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히 글로벌 피어들이랑도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한샘을 1대1로 매칭시킬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만 네.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 미국의 홈디포라던가 홈데포. 웨이페어 이런 애들이 지금 타겟 12만스 포워드 PBR로 2.5배, 2.1배를 받고 있는 형국인데 네. 한샘은 1.2배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절반이네요. 네, 그래서 피어 대비로 보더라도 상당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샘의 투자 행보를 보면 이제 더 이상 뭐 한샘 그러면 가구 업체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광의의 플랫폼 기업, 건설 전자재 쪽의 플랫폼 기업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인식이 맞나요, 이게? 네, 저는 한샘을 단순히 가구업체로 보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실측에서 설계, 직시공에서 툭단의 AS까지 원스톱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업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원스톱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더군다나 최근에 집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인데요. 얼마 전에 한샘이 삼성전자랑 MOU를 맺으면서 스마트 홈 관련된 공시를 내기도 했죠. 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저희의 리하우스 데이터라던가 한샘의 가구 데이터가 합쳐져서 스마트 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플랫폼 모델 중에 하나인 하우즈라는 모델이 있어요. 하우지? 네, 하우즈라고 하우즈. 불리는데, 네, 하우즈가 사실 월 액티브 유저만 4천만 명에 달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인기가 있는지 좀 작동을 해보니까 네. 어플을 켜서 제가 만약에 테이블을 사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테이블을 클릭을 하고 그 테이블을 두고 싶은 곳에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AR로 구현이 되는 단계더라고요. 오, 그게 적합한지 여기에 맞습니다. 판단을 해주는 건가요? 네, 저희 네.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 뭐 옛날 구식은 줄자 끈 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뭐 손의 넓이, 네. 팔 길이로 가서 네. 재보고 하긴 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좀 발전했군요. 네, 오.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이전에 먼저 네. 배치를 해보고 그 주변을 걸어다녀 보면 보폭거리가 얼마만큼 좁아지는지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플래너 시스템을 중심으로 3D 모델링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후단에 하우즈의 모델처럼 AR까지 가려고 하고 있다. 네. 이러한 측면들도 다 감안했을 때 어찌 감히 가구업체로 보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한샘의 매력을 쭉 한번 분석해서 깊이 있게 들어봤고요. 시간이 조금 있는데 대림산업도 커버하시죠? 네, 하고는 있는데 제가 네. 레포트를 아직 작성을 안 해서, 안 해서? 네, 컴플라이언스 이슈상 네. 네,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리바트도 현대리바트는 커버 종목이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러면은 봅시다. 뭐가 걸릴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뵈가지고. 네. 자, 한샘을 좀 깊이 있게 들어봤고요. 이 인테리어, 주거의 공간이 새롭게 좀 바뀌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 기업도 거기에 따라 변모하고 있고 실적과 그다음에 주가의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 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이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